마늘이 보약이라고 해서 매일 10개씩 먹었더니 간이 망가졌대요. 73세 김말순 할머니의 눈물 섞인 고백이 진료실을 무겁게 채웠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마늘을 건강식품이라 믿고 드셨던 분이 이제는 마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차트에는 정상 수치의 거의 3배에 달하는 간 수치가 적혀 있었죠. 마늘이 독이 된다고요? 30년 넘게 마늘을 좋다고만 알고 계셨던 분들 잠깐 멈춰주세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의 건강을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잘못 먹은 마늘 하나가 간암을 부르고 심지어 치매까지 부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이제 밝혀드리겠습니다. 저는 홍도균입니다. 87세의 나이에도 현직 한방내과 복수 전문의로 시골 병원에서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마늘밭에서 일하고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료를 봅니다. 그리고 밤에는 최신 의학 논문을 읽습니다. 이웃 어르신들은 아직도 홍 박사 덕에 약 안 먹고 산다며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제 비결이 뭐냐고요? 바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마늘의 진실입니다.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이 정보가 더욱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드리는 정보가 필요한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73세 김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매일 마늘 장아찌를 10개씩 드셨다가 간 수치가 정상의 3배까지 치솟아 입원하셨습니다. 처음 김말순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을 때 얼굴은 노랗게 변해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간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마늘이 좋다고 해서.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죠. 평생 마늘이 보약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와서 마늘이 병을 키웠다니 억울해서 어쩌면 좋아요? 그 순간 저는 마늘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은 분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김말순 할머니가 드신 마늘 장아찌는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가 있었고 이것이 간의 지방을 쌓게 만든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장기간 보관하면서 마늘에 곰팡이가 피었고 이를 계속 섭취한 것이 간 손상을 더욱 악화시켰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70세 윤성기 어르신입니다. 윤성기 어르신은 꿀에 생마늘을 절여서 당뇨에 좋을 줄 알고 매일 한 숟가락씩 드셨다가 혈당이 420까지 올라가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윤성기 어르신이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식은 흐릿했고 온몸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의식을 되찾은 윤성기 어르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홍 선생님, 저는 당뇨에 좋다는 마늘꿀을 매일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했죠. 윤성기님, 마늘이 문제가 아니라 마늘을 어떻게 드셨는지가 문제입니다. 마늘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꿀과 함께 과도하게 섭취하시면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윤성기 어르신의 눈에서는 절망과 혼란이 읽혔습니다. 평생 건강을 위해 노력했던 그 마음이 오히려 건강을 해친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68세 노명자 여사의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곰팡이 핀 마늘을 아깝다고 썩은 부분만 도려내고 드셨다가 초기 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노명자 여사는 평소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버리는 것이 아까워 곰팡이가 핀 마늘도 겉부분만 떼어내고 드셨던 것이죠. 처음 진단 결과를 알려드릴 때 노명자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저는 항상 건강에 신경 썼는데. 노명자 여사의 CT 스캔 결과를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간 오른쪽 부분에 2.5cm 크기의 종양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곰팡이 핀 마늘에 있는 독소가 간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고 결국 암세포가 생겨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시던 음식이 되려 병이 되어 돌아왔던 기억.
그 당시의 절망감과 혼란스러움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건강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 돌아왔을 때의 배신감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지요. 저는 오늘 마늘에 대한 진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늘을 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먹자는 겁니다. 잘못된 섭취는 독이 되고 바른 섭취는 보약이 됩니다. 제 나이 87세, 아직도 매일 진료를 볼 수 있는 것은 마늘의 효능을 제대로 알고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찐 마늘 2쪽을 올리브유와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꿀에 절인 마늘을 1티스푼 섭취합니다. 이렇게 30년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87세의 나이에도 혈압은 120에 80, 콜레스테롤 수치는 180으로 안정적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지금부터 마늘의 두 얼굴, 위험한 3가지 조합과 최고의 3가지 섭취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험한 조합은 마늘장아찌와 설탕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장아찌를 만들 때 설탕을 넉넉히 넣으시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설탕과 마늘이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마늘의 항암 효과가 사라지고 혈당이 급등하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마늘에 함유된 좋은 성분들이 설탕의 과도한 당분과 만나면 변화를 일으켜 효능이 크게 감소합니다. 더구나 장아찌에 들어가는 설탕은 간에 지방을 쌓게 만들어 지방간을 일으키고 오래 지속되면 간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6세 김말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달콤한 마늘장아찌가 너무 맛있어서 자꾸 더 먹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간이 망가졌더라고요. 김말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밥 한 공기에 마늘장아찌 5개를 곁들여 드셨습니다. 단맛 때문에 절제하기 어려웠고 결국 간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장아찌 대신 찐 마늘이나 생마늘의 기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에 생마늘을 곁들이면 마늘의 좋은 성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절임류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금과 설탕이 들어간 장아찌는 혈압과 혈당 모두에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마늘장아찌 대신 마늘을 찐 다음 올리브유와 함께 드세요. 그러면 마늘의 좋은 성분은 그대로 흡수하면서 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조합은 마늘빵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마늘은 소화를 촉진시키는 성분이 있어서 정제,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 빨라져 혈당과 지방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마늘에는 소화를 도와주는 성분이 있어 흰 밀가루로 만든 빵과 함께 섭취하면 탄수화물이 더 빨리 분해되고 흡수됩니다. 이는 혈당을 갑자기 올리고 이후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어 지방이 쌓이고 에너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반복되는 혈당 급상승은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78세 장호철 할아버지는 마늘빵을 좋아해서 매일 아침마다 드셨다가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죠. 장호철 할아버지가 처음 진료실을 찾아왔을 때 피로감과 오른쪽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심각한 지방간이 발견되었고 간 수치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장호철 할아버지는 의아해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마늘빵을 먹었는데 어째서 지방간이 생긴 건가요? 의사로서 저는 장호철 할아버지에게 마늘을 빵에 바를 때는 올리브유와 함께 발라 드시거나 아니면 통밀빵으로 대체하시라고 조언드렸습니다. 올리브유에는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어 마늘의 좋은 성분 흡수를 돕고 통밀빵은 식이섬유가 많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해줍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정제빵 자체를 줄이셔야 합니다. 마늘의 효능보다 정제 탄수화물의 부작용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호철 할아버지는 식단을 바꾸고 3달 후에 재검사를 받았을 때 간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고 초음파상으로도 지방간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홍 선생님, 진짜 신기해요.
빵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세 번째로 가장 위험한 조합은 곰팡이 핀 마늘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곰팡이 핀 마늘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간암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아플라톡신은 주로 특정 곰팡이에 의해 만들어지며 이 독소는 간세포의 유전자를 직접 손상시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물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플라톡신에 계속 노출되면 간암 발생 위험이 최대 10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플라톡신이 열에 강해 요리에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69세 노명자 여사는 상한 부분만 도려내고 먹었는데 얼마 후 간종양이 발견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명자 여사는 평소 아껴 쓰는 습관이 있어서 마늘에 곰팡이가 피더라도 겉부분만 제거하고 속은 계속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곰팡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퍼져 있었고 이로 인해 독성 물질에 오랫동안 노출된 것이 간암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겉에만 조금 하얗게 변했을 뿐인데 이게 그렇게 위험한 줄은. 노명자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늘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저는 환자분들께 마늘은 키친타월로 싸서 냉장 보관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상태를 점검하라고 당부드립니다. 마늘을 보관할 때는 습기를 피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마늘을 살 때는 단단하고 촉촉한 것을 고르고 껍질이 마르거나 색이 변한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명심하셔야 할 점은 곰팡이는 가열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내부로 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마늘은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아까운 마음에 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것보다 새 마늘을 사는 것이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마늘을 올바르게 먹는 방법, 바로 최고의 3가지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조합은 꿀과 찐 마늘입니다. 마늘을 찌면 좋은 성분이 생성되어 면역력 증진, 피로회복, 그리고 혈관 청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마늘을 열처리하면 생기는 성분은 일반 비타민 B1보다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이 성분은 에너지 대사를 도와주고 신경계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면역 세포의 활동을 높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하고 혈관 속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77세 윤기봉 어르신은 꿀마늘을 석 달 드시고 혈압약을 반으로 줄이셨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윤기봉 어르신은 20년 넘게 고혈압 약을 복용해 오셨는데 꿀마늘을 규칙적으로 섭취하기 시작한 후 혈압이 안정되어 의사와 상담 하에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홍 선생님,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효과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피곤함도 훨씬 덜해요.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마늘을 15분에서 20분 정도 찐 다음 식힌 뒤 꿀에 절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냉장 보관으로 6개월까지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꿀은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도 마늘의 좋은 성분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꿀의 천연당과 마늘의 좋은 성분이 함께 작용해 면역력 강화와 혈관 건강에 더욱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꿀마늘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마늘 한 망, 약 500지를 깨끗이 씻어 찜기에 넣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찝니다. 그런 다음 완전히 식힌 후 유리병에 마늘을 넣고 천연 꿀을 부어 마늘이 완전히 잠기도록 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매일 아침 한 티스푼씩 드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수술이 예정되어 있으신 분들은 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늘에는 혈액을 맑게 하는 성분이 있어 출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마늘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수술 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마늘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최고의 조합은 익힌 마늘입니다. 마늘을 익히면 좋은 성분이 생성되어 항암 효과가 생마늘보다 4배까지 증가합니다.
마늘을 열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은 생마늘의 성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체내 흡수율이 높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막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75세 황길자 여사는 찐 마늘로 바꾸고 나서 속쓰림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황길자 여사는 평소 생마늘을 즐겨 드셨는데 그때마다 속쓰림과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찐 마늘을 권해드린 후 황길자 여사는 마늘의 건강 효능은 그대로 누리면서도 위장 문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홍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이제는 마늘을 먹어도 속이 아프지 않아요. 게다가 감기도 덜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환자분들께 마늘을 찜기에 15분 정도 찐 후 물기 없이 보관하라고 조언드립니다. 한 번 찐 마늘은 냉동 보관도 가능하니 한 번에 많이 준비해 두셔도 됩니다. 찐 마늘은 생마늘보다 맛이 부드러워 그대로 드시거나 요리에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구운 고기에 곁들여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단 너무 오래 찌면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으니 2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의 좋은 성분은 적당한 열에는 안정적이지만 너무 오래 열을 가하면 비타민 C와 같은 일부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정 시간 열 처리를 통해 좋은 성분은 최대화하면서 다른 영양소의 손실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마늘이 속을 불편하게 한다면 찐 마늘로 바꿔보세요. 항암 효과는 더 높아지고 위장은 편안해집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고의 조합은 생마늘즙입니다. 생마늘즙은 간 해독을 강화하고 혈관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마늘에는 특별한 화합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하고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벽의 손상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혈관 노화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생마늘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노화를 방지합니다. 72세 박성문 할아버지는 생마늘즙 덕분에 감기 한 번 없이 한겨울을 넘겼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박성문 할아버지는 매년 겨울이면 감기로 고생하셨는데 매일 아침 생마늘즙 한 티스푼을 드시기 시작한 후로는 면역력이 크게 향상되어 감기에 걸리지 않게 되었답니다. 홍 선생님, 처음에는 맵고 냄새가 강해서 꺼려졌는데 이제는 습관이 되었어요. 이것 때문인지 요즘은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생마늘즙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선한 마늘을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긴 후 믹서기나 마늘 압착기를 사용하여 즙을 짜내면 됩니다. 갓 짜낸 생마늘즙은 강한 항균 작용을 하여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생마늘즙은 식후 30분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고 공복에는 피하셔야 합니다. 하루 한 티스푼이면 충분하니 과용하지 마세요. 생마늘즙은 강한 자극성이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위점막을 자극하여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궤양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생즙 섭취 전에 꼭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생마늘즙은 약과 같습니다. 적당량을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있고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실천하는 마늘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87세의 나이에도 매일 진료를 보고 마늘밭을 가꿀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마늘 3단계 섭취법입니다. 첫째, 아침에는 찐 마늘 2쪽을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합니다. 이것이 혈관을 청소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점심 식사 후에는 생마늘즙 반 티스푼을 꿀에 타서 마십니다. 이는 간 기능을 강화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셋째, 저녁에는 꿀에 절인 마늘 한 쪽을 섭취합니다. 이것은 면역력을 높이고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30년 넘게 마늘을 섭취해온 결과
저는 고혈압, 당뇨, 심장병 없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마늘만으로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올바른 마늘 섭취는 건강한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늘을 건강하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을 오래 보관하다가 곰팡이가 피거나 싹이 나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적의 보관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마늘은 통풍이 잘 되는 그물망이나 종이봉투에 넣어 보관하세요. 비닐봉지는 습기를 가두어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둘째, 마늘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에는 키친타월로 감싸서 습기를 조절하세요. 셋째, 마늘을 깐 상태로 보관할 때는 올리브유에 담가두면 곰팡이 피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늘 향이 밴 올리브유도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넷째, 마늘을 대량으로 구매했다면 일부는 찐 다음 냉동 보관하세요. 찐 마늘은 영양소 손실 없이 최대 6개월까지 냉동 보관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마늘 상태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변색되거나 냄새가 이상하면 과감히 버리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조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을 요리에 활용하실 텐데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효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면 10분 정도 공기에 노출시킨 후 조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마늘의 효소 반응이 활성화되어 건강 효능이 높아집니다. 둘째, 마늘은 고온에서 오래 볶으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볶음 요리에 넣을 때는 마지막에 넣어 살짝만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마늘을 생으로 먹기 어려우신 분들은 요구르트나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매운맛이 줄어들고 위장의 부담도 적습니다. 넷째, 마늘을 삶거나 찔 때는 15분을 넘기지 마세요. 적정 시간 열처리가 항암 성분을 증가시키지만 과도한 열처리는 오히려 영양소를 파괴합니다. 다섯째, 마늘과 양파를 함께 조리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두 식품의 황화합물이 서로 작용하여 혈관 건강에 더욱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나이대별로 마늘 섭취법을 달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령에 따라 신체 조건과 필요한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50대는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생마늘과 올리브유의 조합이 좋습니다. 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0대는 면역력 강화를 위해 꿀에 절인 찐 마늘이 효과적입니다. 이 시기에는 면역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므로 마늘의 면역 강화 효과가 특히 중요합니다. 70대 이상은 인지 기능 유지를 위해 생마늘즙과 들기름의 조합이 좋습니다. 마늘의 항산화 성분과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마늘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도 올바르게 섭취하지 않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첫째, 혈액 희석제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마늘 섭취량을 제한하세요. 마늘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약물과 함께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생마늘 섭취를 조절하세요. 마늘에 함유된 특정 성분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 2주 전부터 마늘 섭취를 중단하세요. 마늘의 혈액 희석 효과가 수술 중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생마늘보다는 찐 마늘을 선택하세요. 열 처리된 마늘은 자극성이 줄어들어 위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다섯째, 마늘을 과다 섭취하면 구취, 체취, 소화불량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3쪽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2세 최정희 할머니는 오랫동안 치매 초기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죠. 최정희 할머니의 딸이 저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점점 저를 알아보지 못하세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최정희 할머니에게 매일 아침 생마늘 한 쪽과 들기름 한 티스푼을 함께 섭취하도록 권했습니다. 마늘의 항산화 성분과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녁에는 꿀에 절인 찐 마늘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3달 후 최정희 할머니의 인지 기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딸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간단한 일상 대화도 가능해졌습니다. 홍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다시 저를 알아보세요. 마늘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물론 마늘만으로 치매를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마늘 섭취가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마늘의 특정 성분이 뇌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켜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늘이라는 한 가지 음식이 어떻게 독이 되고 약이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수십 년간 의사로 일하며 저는 많은 환자분들이 좋은 의도로 마늘을 드셨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곰팡이 핀 마늘이 간암을 부르고 설탕과 함께 먹는 마늘이 당뇨를 악화시키고 정제 탄수화물과 함께 먹는 마늘이 지방간을 일으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올바르게 섭취한 마늘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건강을 개선했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마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늘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은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엔 꿀마늘 한 티스푼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87세인 제가 아직도 환자를 보고 바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마늘의 효능을 제대로 알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른 마늘 섭취법을 실천하신다면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늘과 함께 먹으면 혈관 나이를 20년 젊게 해주는 음식에 대해 알려드릴 겁니다. 저와 함께 건강한 노년을 준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지금 냉장고에 있는 마늘 점검해 보셨나요? 오늘부터 어떤 걸 하나 바꿔 보시겠습니까?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8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기차게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오늘 배우신 마늘의 올바른 섭취법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이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